1970년대 수원 근처에 있는 100호 정도 되는 동네가 있었다. 당시로는 이 정도 규모면 제법 큰 동네다. 이 동네에는 20대 초반의 청년 건달이 있었는데 이름은 창수였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 농사를 돕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강가의 모래를 채취해서 인근 건재상에 팔기도 했다. 창수는 또래들이 고등학교를 다닌 것이 무척 부러웠지만 당시 집안이 어려워 지나기 힘들었다. 그러나 또래에 비해 몸집이 큰 편이라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는 못했고 창수 역시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인근 동네에서는 제법 이름난 건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동네 후배들이 다른 곳에서 맞고 오면 찾아가서 응징을 해주는 동네 든든한 선배였다. 당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하는 가설극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주로 추석 전후 이런 극장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항상 기도라는 명칭으로 건달 몇몇을 데리고 다녔는데 창수는 이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미리 협상을 한다. 우리 동네 아이들 몇몇은 돈이 없어 영화를 보지 못하니 무료로 입장시켜 달라는 것이다. 당시는 이런 일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절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되는 애로 영화건 뭐건 상관없이 입장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참아볼 수 없는 낮 뜨거운 장면이 나오면 동네 어른들은 헛기침을 해대고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던 시절이다. 창수는 영화사 직원들과 미리 언정한 무료 입장에 많은 아이들을 천막 일부를 뚫어 입장을 시키다가 이들과 싸우기도 자주 했으나 다음날 동네 식당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도 여러 번 봤다. 창수네 동네에는 당시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 한 곳 있었다. 그 술집에 새로운 아가씨가 오면 동네가 떠들썩한다. 서로가 호기롭게 서방 노릇을 자처한다. 얼마 전 영순이라는 이름의 20살이 채 되지 못한 아가씨가 술집으로 왔다. 영순의 고향은 목포라고 한다. 그래서 술상에서는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다. 창수의 친구들이 징집 영장이 먼저 떨어진 동네 친구의 입대 환영식을 그 술집에서 해주었다. 창수의 3명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영순이가 있는 술집을 찾았다. 그동안 술집 담 너머로 목포의 눈물을 듣던 창수는 영순을 그날 처음 봤다. 중학교나 다니면 딱 맞을 나이로 보였다. 순간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애가 뭘 안다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나 싶었다. 창수와 친구는 영순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불렀다. 목표의 눈물이다. 영순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불과 18살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어려 보였다. 아마도 어릴 때 먹지 못해 성장 부진이 아닌가 싶었다. 다음 날 마을 앞 흐르는 강가에서 창수는 모래를 퍼내고 있었다. 오전에 한 짐의 모래를 만들고 쉬고 있는데 영순이가 가까이 다가왔다.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있는데 영어책이다. 검정고시용 강의책이었다. 영순이 창수를 찾아온 것도 의외지만 술집 여자가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더 의외였다. 예상치 못한 영순의 방문으로 창수는 모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영순을 바라봤다. 어제 저녁에 화장기는 사라지고 그냥 동네 후배에 같이 보였다. 영순이 약간의 간식을 가져와서 둘은 먹으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다. 영수는 사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 얼마 전에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땄고 지금은 고등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많은 저녁에만 일을 하는 술집을 다닌다고 했고 그전에는 술집에서 술집 언니들 빨래를 빠는 잔심부름을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 고아원 출신이라 부모도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 창수는 마음이 찡해왔다. 나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지만 정말 억척스럽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이후 영수는 낮에는 창수가 일하는 강가로 자주 놀러 나왔다. 창수도 영순을 동생처럼 대해줬고 가끔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창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창수에게도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다. 다른 친구들은 이미 1년 전 현역 입대를 했지만 창수는 학력 미달이라 방위 복무가 결정되어 2주간 훈련을 받은 후 집 근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훈련 입대 전날 집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음식을 준비했으나 창수는 창피했다. 학력 부족으로 방위를 간다는 것이. 저녁 늦게 영순이 찾아왔다. 훈련 받을 때 몸 조심하라며 손수건을 한 장 주는데 직접 술을 놨다고 한다.
창수는 그 손수건을 훈련 기간 내내 땀을 닦고 얼굴을 훔치는 데 사용했다. 이상하게도 그 수건에서 여자 영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2주간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순의 가게를 들렀다. 영순은 너무 기뻐하고 모래 작업을 했을 때 입었던 작업복이 아닌 깨끗하게 다림질된 군복 입은 창수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다. 오빠 정말 멋져. 그냥 군대 말뚝 받으면 좋겠다 라고 농담을 했다.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영순이 양주를 한 병 들고 왔다. 아주 비싼 건데 이름도 모른단다. 아버지는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양주라는 말에 술맛도 모르고 한 병을 거의 비워버렸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가 영순이가 우리 집을 찾아 오는 것을 꺼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조용히 창수에게 앞으로 영순을 멀리 하라고 말한다. 창수는 건성으로 답을 했다. 알았다고. 창수가 근무하는 동사무소와 영순의 술집과는 5분 거리다. 매일 오가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창수는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 있어 가급적이면 영순의 술집을 피해 돌아다녔다. 영순도 언제부턴가 창수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창수도 사실은 영순이 좋았지만 영순의 과거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통상의 술집 아가씨들은 한 곳에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다. 영순 역시 1년이 넘었다.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영순은 가급적이면 창수가 있는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영순은 창수를 만났다. 오빠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 일이 바빠? 영순은 창수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 핑계를 창수가 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창수는 그냥 일하고 말하고 영순을 쳐다봤다. 이제 영순의 얼굴에서 어린 티는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오빠 나 이제 이 동네 떠나려고. 영순이 말을 하자. 창수는 화들짝 놀랐다. 어딜 간다고? 라는 말이 입속에거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막았다. 그리고 그래 이제 오래 있었지. 다른 애들은 6개월도 못 있던데. 넌 1년이 넘었으니. 라고 남소리하듯 말한다. 그리고 둘은 몇 말 없이 헤어졌다. 다음 날 저녁 술집에서 연락이 왔다. 영순이가 내일 수원으로 가니 평소 친한 친구들과 회포를 풀고 싶다고 해서 술집에서 이별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창수는 그 소리를 듣고 속이 상했지만 그날 회식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창수는 강가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영순이가 떠난 줄 알았다. 그리고 그 택시는 강가 다리에서 잠시 서 있다가 출발을 했다. 아마도 영순이가 마지막으로 창수와의 첫 마이너스 만남을 생각하고 갔을 것이다. 영순이가 떠난 후 창수는 술집 주인으로부터 영순이가 일을 하고 있는 집 주소와 연락처를 받게 된다. 창수의 동네와 수원은 버스로 1시간 거리다. 어느 날 창수는 대대 본부가 있는 수원으로 출장을 가게 된다. 수원에서 일을 마친 후 창수는 영순이 있는 가게를 찾아가 봤다. 영순은 창수가 생각했던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품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창수의 갑작스런 방문에 영순은 너무 반가워했다. 그리고 주인의 승낙을 영순은 일찍 퇴근을 했다. 그리고 중국집으로 창수를 데려갔다. 창수는 많이 변한 영순의 얼굴과 옷을 보고 다행이다 싶었다. 또 술집에서 계속 일을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마음이 놓인 창수는 독한 고량주를 급하게 마셨는지 많이 취해버렸다. 결국 창수는 영순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 젊음은 뜨거운 것이 매력이다. 둘은 내일은 해가 서쪽에 떠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그동안의 마음을 다 열어놓았다. 영수는 처음 창순의 동네에 온 날부터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창구는 몰랐지만 동네 어른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창수와 잘 어울리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창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날 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 창수를 의도적으로 찾아 것이라고 말했다. 창수를 보는 순간 든든한 오빠가 생겼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남녀의 사랑 이런 거와는 처음에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그런데 창수 오빠가 군대를 간다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더란다. 전해준 손수건도 그날 수없이 손가락을 찔리면서 밤새 만들었다고 한다. 창수가 손수건을 내보였다. 자신도 한 번도 이 손수건을 가져 다니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이미 상당히 해진 손수건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창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 군 생활을 이어갔다. 동사무소에는 창수 또래의 신임 공무원이 발령이 났다. 그 신규자가 오자 바로 창수와 비교되는 말이 나돌았다. 누구는 벌써 공무원이 되었는데 누구는 학력 미달로 방위나 하고 있다고. 그리고 영순과의 관계도 조금씩 드러났다. 좁은 동네 소문은 바로 창수의 귀로 들어오기 마련이다. 창수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현실에 그런데 뭘 할 것이 없었다. 이런 고민을 창수는 영순에게 말했다. 영수는 오빠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함께 공부하자고 권했다. 창수는 자신이 없었다. 중학교 다닐 때도 사실 공부보다 노는 것이 급했던 창수다. 70년대 후반경 방송통신 고등학교가 생겼다. 집에서 방송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영수는 이미 2학년이었고 동시에 고졸 검정고시까지 준비 중이었다. 창수는 영순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다음 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넣었다. 입학 후 처음 창수는 대견하기도 했지만 창피하기도 했다.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할 이 나이에 무슨 고등학교를 다녀지. 다행히 교복이 없어 그냥 가방에 책 몇 권을 들고 남몰래 다닐 수 있었다. 그해 가을 영수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했다. 그러나 영수는 계속 창수와 함께 방송통신 고등학교를 다녔다. 창수의 학구열을 격려하고 싶었다. 다음 해 영수는 공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방통대 진학도 함께 이루었다. 사람이 상전벽해가 된 것이다. 청수도 방위 생활을 마치고 일반인이 되었다. 여전히 할 일이 없어 자갈과 모래를 채취해서 인근에 내다 팔았다. 언제가부터 영순으로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 시간을 내서 영순이 일을 하는 회사를 찾아갔다. 입구부터 의리의리하고 경비원이 무슨 방문 사유와 만날 사람을 묻는다. 영순이 이름 대자 대리님이라고 깍듯이 대우하는 말씨다. 벌써 대리가 되었나? 10분가량 기다리니 영순이 면회실로 나왔다. 표정이 그리 밝지 못했다.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왔나고 물었다. 창수는 생각지 못한 영순의 냉대에 약간 실망을 했다. 요즘 연락이 없어 그냥 왔다고 했지만 답이 시원찮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영순이가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긴대 공기업의 대리가 모래 작업이나 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일인가? 창수는 변한 영순의 마음을 알고 별말 없이 돌아갔다. 그런 돌아가는 창수를 보고 영수는 울고 있었다. 창수는 그런 영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시 2년이 흘렸다. 창수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꿈만 같았다. 그리고 학력을 인정받아 고졸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영순 역시 대리를 지나 과정으로 승진이 되었다. 이제 30살을 바라보는 나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중매가 극성이지만 영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창수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이다 보니 정신이 없다. 야근과 회식으로 몸이 쉴 틈이 없는데 집에서 결혼하라는 극성은 창수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창수가 근무하는 회사에 자재 납품을 하는 공기업 감사팀이 왔다. 정기 감사가 까다로운 만큼 감사 일행들에게 공손하게 대응하라는 공지사항이 떴다. 창수가 근무하는 부서는 자재를 납품받아 검수하는 쪽이다. 자재가 처음부터 잘 검수되어야 좋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간 깐깐한 성격이 아니면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이다. 감사팀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청수는 감사 대비를 위해 정성껏 작성해뒀던 각종 보고 자료를 감사팀 책상에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서 안녕하세요 라는 익숙한 말소리가 들린다. 영순이 목소리였다. 영순도 깜짝 놀랐다. 이 자리에 창수 오빠가 서 있을 줄. 그동안 영수는 창수 오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 동네 근처에도 가지 않아 창수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잊고 있었다. 창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빠 라는 말이 나올 뻔했다. 창수 역시 멍하니 영순 얼굴을 바라봤다. 순간 사무실은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영순이 빠르게 되돌려 놓았다. 냉정한 목소리로 지금부터 자재부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감사는 오후 내내 이어졌다.
그리고 저녁 무렵 이번 감사에서 큰 지적이 없었다고 그동안 직원들의 고생을 위로하는 방송이 나왔다. 창수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창수는 이미 그 전화가 영순이라는 것을 알았다.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받자 역시 영순이다. 회사 앞골목길 다방에서 기다린단다. 영순의 전화를 받고 다방을 들어가는 창수의 감정은 묘했다. 거의 3년 만의 만남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결혼은 했을까? 등등. 기다리고 있는 영순 역시 마찬가지다. 오빠는 이미 결혼을 했겠지. 내가 쓸데없는 만남을 하자고 한 건 아닐까 등등. 커피를 앞에 두고 서로는 예상된 답이 나올까 두려워서 묻지를 못한다. 예상대로라면 더 슬퍼지고 더 외로워질 것이다. 창수가 먼저 용기를 낸다. 잘 살지? 결혼은 했고 라고 묻지만 말 뒤끝이 흐려진다. 영순도 창수의 결혼 이야기에는 답을 하지 않고 부모님 안부부터 물어본다. 그리고 슬쩍 창수의 손가락을 쳐다본다. 다행히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오빠 결혼은 하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물어본다. 창수는 아직 이라고 답을 하자 영순의 얼굴이 환해진다. 왜 라고 말을 하자 창수는 내 마음속에는 아직은 너가 남아있어서 라고 말한다. 순간 영순은 울음을 터뜨린다. 오빠. 둘은 자리를 옮겨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준다. 영순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사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려다 쫓겨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래서 창수가 회사로 찾아오던 날 그렇게 냉랭하게 대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창수는 영순의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 주말 창수는 어머니과 아버지를 모시고 한적한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리고 조용하고 담담하게 영순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했다. 물론 부모님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둘만의 깊은 생각을 먼저 헤아려 달라는 부탁이었고 협박이었다. 자신은 영순 외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도 앞으로도 할 이유도 없다고.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면 과부는 어떻게 재혼을 하고 그 많은 술집 아가씨는 평생 결혼할 수 없냐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자 어머니는 그런 결혼을 하면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창수는 동네를 떠나도 좋으니 영순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란다. 이미 창수의 월급이 그들의 생계수단이 돼버린 지 오래라 아들의 요구를 함부로 무시할 입장도 되지 못할 상황이다. 그보다도 아들이 원하는 여자이고 세상은 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도 결국 결혼 승낙을 한다. 창수의 결혼 청첩장이 인근에 발송되었다. 벌써부터 난리다.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던 창수가 술집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비난하는 축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영순이라고 축하는 축이 팽팽하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창수의 결혼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어쩌고 보면 창수의 건달 생활에서 대기업 직원으로 변하게 한 것도 시초는 영순이었다. 들어온 여자가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엎어버리는 여자도 있다. 영순은 분명히 집안을 일으킬 여자였다. 아니 이미 창수를 일으킨 것이다. 요란했던 결혼식이 마무리되었다. 이후 영순의 신혼집은 창수의 부모님 집을 개축해서 부모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 창수의 부모는 신혼살림을 수원 회사 근처에서 살라고 했지만 영순이 이를 적극 반대했다. 평생 없었던 부모님은 한번 멋지게 모시고 살고 싶은 꿈도 말씀드렸다. 신혼 초반은 영순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동네 아주머니가 덜어 있었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면박을 받았다. 영순의 현재가 더 찬란한 빛을 발해 어두웠던 과거는 묻혀버렸다. 그것은 흘러간 추억의 목포의 눈물일 뿐이다. 사람들의 입에는 그런 과거보다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며느리 영순이 이야기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영순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공기업의 높은 사람이고 아침마다 운전기사가 영순의 출근을 위해 승용차가 대기한다. 창수도 영순이 롤모텔이다 보니 서로의 견제와 선의의 도전이 이어져 입사 동료 중 늦가기 신입의 승진이 더 빠르다. 아마도 영순의 일기장은 이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다.